공유결합 물질의 종류. 공유결합은 알다시피 전자를 공유하는데 비금속, 원소끼리 결합하는 거죠. 네. 금속, 비금속이 결합하면 이온결합이지. 네. 그치? 그래서 비금속, 원소끼리 전자를 공유하면서 공유결합을 해서 공유결합 물질. 다른 말로 분자. 얘는 공유결합할 때는 개수를 셀 수 있다 그랬어. 그치? 네. 이온결합은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수를 셀 수가 없기 때문에 분자라는 말을 못 쓰고. 여기서 크게 공유결합해가지고 결정이 됐는데, 결정이라 그러면 보통 고체를 얘기하는 거야. 고체 결정. 네. 근데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나눠놨어요. 두 가지로 나누는 것 같은데. 그죠? 네. 첫 번째, 분자 결정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원자 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뭐 다른 말도 있는데, 다른 말도 뭐 혹시나 알아주세요. 분자 결정은 그냥 뭐 분자성 고체. 분자가 공유결합해서 몇 개 결합한 게 분자지? 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얼음. 얼음은 고체야. 네. 고체인데 물 분자들이 결합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결합하고 있어? 산소 하나에 수소 두 개 공유결합. 그치? 네. 그 옆에 또 이제 수소, 산소 이렇게 결합하고 있겠지? 그 요 분자하고 요 분자 사이에 결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쪽에는 또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분자끼리 결합을 해서 뭐가 되는 거야? 고체 결정이 되는 거야. 네. 그래서 분자들이 결합을 해서 고체가 됐다. 그래서 분자 결정 또는 분자성 고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참고삼아 산소하고 수소하고 얘네들이 결합을 하거든. 네. 분자들이 결합을 할 때 요걸 이제 수소결합이라고 하는데, 수소결합은 이제 뒤에서 한번 나올 텐데 이거 뭔지 아니? 수능을 봐야 되니까 이것도 알고 있어야지. 네. 수소결합이 뭘까? 그 수소하고 F. 그 전기 음성도라고 들어봤어? 네.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가 F. FON이 있어. 네. 전기 음성도는 알다시피 뭐 물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 요 산소하고 수소하고 전자를 이렇게 공유하고 있죠. 네. 근데 이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원소들마다 좀 달라요. 네. 근데 수소보다는 산소가 커요. 요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더 세요. 이렇게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을 전기 음성도라고 하지. 네. 그럼 이제 어떤 현상이 생겨? 산소가 이 공유 결합하고 있는 전자를 끌어당기니까 마이너스 전자를 끌어당겨서 자기 쪽으로 왔으니까 마이너스가 강해지지. 네. 그래서 이렇게 델타 마이너스라 그래서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 약하게. 네. 완전히 뺏어온 건 아니야, 전자를. 완전히 뺏어오면 이온이 돼버리는 거지, 음이요. 네. 그럼 수소는 어떻게 돼? 지가 갖고 있던 전자가 산소 쪽으로 끌려가 있으니까 뺏긴 건 아니야. 네. 약간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죠. 그러면 중성이었는데 이 전자가 산소 쪽으로 치우치니까 플러스 양성자가 좀 강해지겠죠. 그래서 플러스가 강해지죠. 그래서 델타 플러스를 해서 약하게 부분적으로 플러스를 띄고 있다. 맞죠? 네. 그래서 물 분자 전체적으로는 중성인데 네. 물 분자 안에서 산소는 마이너스, 수소는 플러스가 형성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분자 내에서 극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할까? 극성분. 그렇지, 극성 분자. 뒤에서도 또 나올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원소마다 다른데 그걸 전기음성도라고 그러고 전기음성도가 큰 놈이 FON이 있어요. 네. 그럼 이 전기음성도가 큰 놈이 수소랑 결합을 하고 있을 때 이거를 수소결합. 네. 그럼 여기서 보면 전기음성도가 큰 산소가 수소랑 결합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게 무슨 결합? 수소결합. 수소. 근데 주의할 거는 여기 있는 수소도 FON하고 붙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기음성도가 큰 FON이 수소랑 결합하는 게 요게 이제 수소 결합이야. 요게 수소 결합인데 요 수소도 FON하고 붙어 있는 수소여야 돼. 네. 그걸 좀 주의해야 돼. 응? 응. 그래서 수소를 사이에 두고 FON. 응? 네. 또 예를 보면은 수소를 사이에 두고 O, 수소를 사이에 두고 O, 그치? 그래서 분자하고 분자 사이에 수소다. 참고사항 하나 더.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알아두면은 수소 결합이 더 셀까? 이 전자를 공유하는 공유 결합이 더 셀까? 수소결합. 공유 결합이 더 세요. 네. 이 공유 결합이 더 세기 때문에 이 얼음을 가열하면 어떻게 돼요? 불 가지고 가열하면 물이 돼요. 물이 된다라는 거는 이 물 분자하고 물 분자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네. 그게 물이 되는 거지? 네. 그러면 가열해주면 얘가 먼저 끊어진다는 거지. 네. 얘가 먼저 수소 결합이 끊어져서 물 분자가 이렇게 떠다니는 거지. 네. 그럼 이 공유 결합 잘 안 끊어지죠. 그 얘 강한 거야. 네. 그래서 수소 결합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결합 중에 좀 강한 결합이긴 하거든. 하지만 공유 결합만큼 세진 않아요. 공유 결합이 더 세. 그런 것도 알아두고. 자, 그래서 분자 결정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분자와 분자끼리 결합들을 해가지고 고체를 이룬 게 뭐다? 분자 결정. 응? 네. 그래서 분자 결정,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 여기서는 수소 결합하고 있을 때 인력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 때문에 규칙적으로 배열된 고체 결정. 얼음, 드라이 아이스, 얘도 넘어봐 주세요. 드라이 아이스가 너네 이산화탄소 얼린 거 알고 있어? 네. 이산화탄소 분자 CO2가 인력에 의해서 고체로 규칙적으로 결합합니다. 아이오딘이 I2, I가 두 개 공유 결합해서 얘네들이 분자 결정을 이루고 있는 거야. 응? 네. 그럼 이제 원자 결정은 이때 또 다른 말이 하나 나오죠. 원자 결정 그러면서 공유 결정 뭐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원자 결정이라는 말을 잘 쓰는데 대표적으로 뭐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어때? 이거는 얼음이었고 아까 뭐 얼음은 보통 구조가 이게 결합해서 육각형을 이루는 거 알고 있니? 네. 그래서 육각형을 이루고 있어서 사이가 빈 공간이 있어서 물보다 얼음이 부피가 더 커져 버리죠. 네. 자,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몬드는 무슨 원소로 되어 있지? 탄소. 탄소로 되어 있어요. 탄소 한 가지. 이 물같이 뭐 수소, 산소 이렇게 여러 개로 되어 있는 게 아니야. 네. 근데 이 탄소들이 어떻게 돼? 공유결합을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그치? 네. 이렇게 공유결합을 해서 고체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럼 얘하고 차이점은 뭐야? 얘는 분자끼리 결합을 해서 고체가 되는 거고 얘는 뭐야? 원자끼리 공유결합을 해서 공유를. 고체 결정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가지 원자 또는 두 가지 원자가 또 공유결합할 수도 있는데 다시 보면 봐봐.
분자 결정은 분자가 있어. 분자 안에서는 공유결합하지. 네. 근데 분자하고 분자 사이에서는 공유결합이 아니야. 네. 그래서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분자와 분자 사이의 인력에 의해서 고체 결정이 되면 분자 결정. 원자 결정은 원자와 원자 사이에 공유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율지 마 지금. 조용히 하고 배가 아파 집중해. 배가 아파? 공유결합을 해서 고체 결정이 되는 거야. 네? 이게 원자 결정. 그래서 이제 밑에 그림을 한번. 아이고 많이 아프면 얘기해. 그리고 혹시나 뭐 어디 아프거나 그러면 선생님한테 미리 연락해서 응? 수업하기 좀 힘들 것 같다 그러면 다음날 보강하면 되니까 응? 얘기를 꼭 하세요. 아프면 힘들긴 하죠. 오늘 뒤에 더 남아서 할 수 있겠어? 수업 끝나 괜찮은. 괜찮은 거 하고 만약에 힘들면은 다음날 한번 나와서 더 해. 네. 네 다음이니까. 그러니까. 끝나는. 근데 나오기 전에는 선생님한테 문자 한번 보내. 선생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네. 자, 그래서 밑에 원자 결정, 공유 결정은 자, 잠깐 보자. 원자가 연속적으로 공유 결합을 해서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이 시커먼 게 전부 다 탄소죠? 네. 탄소 원자끼리 계속 공유 결합을 해서 고체 결정이 되는 거야. 흑연도 탄소로 되겠죠. 네. 연필식. 얘도 공유 결합들을 다 해갖고 고체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똑같은 다이아몬드하고 흑연은 둘 다 탄소로 되어 있는데 다이아몬드는 되게 단단하지. 근데 흑연은 왜 약하니? 그 이유도 알고 있나? 이유는 다이아몬드는 막 너무 강하죠. 철보다 강해요. 네. 그래서 철도 자를 수가 있어. 다이아몬드 칼로. 근데 흑연은 연쇄식이니까 사람 힘으로도 부서지지. 네. 그럼 구조를 잘 봐봐. 다이아몬드는 지금 탄소끼리 위, 아래, 옆에 전부 다 막 공유결합을 하고 있죠. 네. 공유결합이 되게 단단한 결합이야. 네. 그럼 얘는 힘을 줘도 단단한 공유결합들이 위, 아래, 옆에, 앞뒤로 막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잘 부서지지가 않는데 흑연은 자세하게 보면은 이 한 층 옆으로는 공유결합을 막 하고 있어, 그치? 네. 근데 요 한 개 층하고 밑에 있는 한 개 층 사이에는 공유결합이 있어, 없어, 여기는? 없어요. 없죠. 그 힘을 주면은 요 사이가 끊어지는 거죠, 요 사이가. 응? 여기가 끊어질 수는 없어. 공유결합은 강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 한 개 층과 한 개 층 사이가 인력이 약해서 거기가 끊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공유결정, 원자결정이라고 했을 때 꼭 한 가지 원소만 해당하지는 않아요. 석영은 알다시피 통합과학 같은데 1학년에서도 배우듯이 규산형 광물이라고 해서 우리 땅속에 매장되어 있는 돌, 광물이 규소산소가 결합해서 광물이 되죠. 네. 지각 속에 제일 많은 원소가 규소산소라서. 그래서 규소하고 산소가 지금 실선으로 그려져 있는 것은 무슨 결합? 공결합이죠. 공결합으로 두 가지 원소가 단단하게 결합한 고체야. 네. 그러니까 원자 결정은 원자라 해서 꼭 한 가지 원소로만 공유결합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산소나 규소 같이 두 가지가 공유결합을 해서 고체 결정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분자 결정하고 차이점 알겠니? 네. 분자 결정은 분자하고 분자 사이의 공유결합이 아니야. 응? 네. 자, 이런 것들이 뭐 대표적인 종류들이고요. 종류들 좀 알아두셔야 되고. 그럼 그 밑에 부분은 이제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 자, 공유결합 물질은 어떤 성질이 있을까?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과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을 많이 비교하거든. 이온결합을 먼저 한번 보면 이온결합
자, 첫 번째 결정의 부스러짐 한번 보자. 이온결합 물질은 외부에서 힘을 주면 외부에서 힘을 주는 거를 외력을 가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외부에서 힘을 주는. 이게 어떻게 되지? 부수대로. 부서지죠? 네. 앞에서 한번 배웠듯이 뭐 양이온, 음이온이 간단하게 결합하고 있는데 만약에 힘을 주게 되면은 여기는 원래 음이온 자리죠. 근데 이온층이 어떻게 돼? 밀려버리죠 이렇게. 힘을 좀 밀려요. 네. 그래서 같은 전하를 띠는 이온들이 같은 위치에 오니까 반발력 때문에 어떻게 돼? 부서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 그리고 공유결합 물질은 공유결합 물질 중에 방금 전에 뭐에 대해서 배웠어? 분자 결정과 그 다음에 원자 결정을 배웠는데 얘네들도 힘을 주면 부서져요. 결정들이 고치니까 부서지는데 누가 더 안 부서질까? 누가 더 부서지기가 힘들까? 원자 결정. 그렇지, 원자 결정이지. 아까 얘기했듯이 분자 결정은 분자하고 분자 사이에 뭐 수소 결합이나 뭐 다른 결합에 의해서 이렇게 인력에 의해서 붙어 있는 거지? 네. 근데 원자 결정은 원자하고 원자 사이에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 그치? 그럼 되게 간단하죠. 네. 그럼 얘를 부시기는 쉬워,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 결정, 고체들도요 힘을 가하면 부서지는데 분자 결정이 끊어지면서 더 잘 부서지고 원자 결정은 잘 안 부서져요. 왜? 간단한 공유결합. 그치? 네. 그래서 시계에 자, 공유결합 물질 결정의 부스러짐. 분자 결정은 분자 사이의 인력이 약해 쉽게 부서져. 이 인력이 약해서. 하지만 공유 결정, 원자 결정은 원자들이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단단해서 잘 부서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온 결합하고도 좀 비교해보고. 네. 그 다음 물에 대한 용해성. 자, 물에 대한 용해성. 용해가 뭐야? 녹는다는 거지? 네. 이온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아요, 안 녹아요? 녹아요. 잘 녹죠. 네. 물에 물에 녹아서 양이온, 음이온이 떨어져서 이온화가 되죠. 이온화가 되면서 잘 녹죠. 참고삼아 이 이온들이 물에 녹아서 물 분자에 의해서 이온들이 둘러싸이는 현상을 수하된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응? 네. 들어봤어? 네. 그러면 공유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을까 안 녹을까? 녹아요. 얘는 잘 안 녹아요. 왜 그럴까? 공유를 하면 이유는 왜 그럴까? 얘네들이 전하를 띄고 있어, 안 띄고 있어? 안 띄고 있어요. 얘네들은 중성 원자들이잖아, 그치? 네. 중성 원자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으니까 물이라는 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어떻다 했어? 극성 분자라고 했죠? 네. 그래서 얘가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극을 띄고 있는 분자가 물인데 네. 근데 이온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으니까 양이온은 어디로 달라붙어? 산소 쪽으로. 좀 쳐다볼래? 네, 괜찮아요. 순간적으로 조는 것 같은데? 들어보세요. 그치? 네. 쳐다보고 있으면 순간적으로 눈이 슥 내려. 배 아프다면서 어떻게 잠을 와. 자, 그래서 양이온은 산소 쪽으로 달라붙고 네. 음이온은 수소 쪽으로 이렇게 달라붙으면서 물 분자에서 둘러싸이면서 잘 녹는 거지?
네. 근데 얘네들은 극을 띄고 있지 않아요. 전하를 띄고 있지 않아. 그치? 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물에 잘 섞이지 않는.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물에 잘 녹지 않는다. 그래서 과학에서 짜증나는 게 뭐냐면 예외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염화수소나 암모니아는 물에 굉장히 잘 녹거든. 네. 그럼 얘는 왜 잘 녹을까? 극성이 있어요. 그치, 극성 물질이야. 그래서 한번 배웠다시피 물은 극을 띠고 있어요. 극성이야.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이 물에다가 녹일 때 극성을 띠고 있는 분자들은 잘 섞이죠. 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HCl 염산을 보면은 H 하나랑 CL 하나가 공유결합하고 있는데 전자 공유결합하고 있는데 이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염소가 좀 세요. 네. 그러면 전자쌍을 염소 쪽에 끌어당기니까 마이너스. 그렇지 얘가 델타 마이너스 얘는 델타 플러스 극을 띠고 있으니까 이런 염화수소를 물에 갖다 녹이면 염소는 수소 쪽으로 네. 그 다음에 수소는 산소 쪽으로 반대극 쪽으로 달라붙겠죠. 그러면서 물에 섞이겠죠. 네. 그치? 그래서 물의 극성 분자는 잘 녹아요. 하지만 무극성은 극을 안 띄는 거는 잘 안 녹죠. 네. 그래서 대표적인 극성 분자 중에 염화수소하고 암모니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염화수소하고 암모니아는 일단 고체 결정이 아니야, 그치? 네. 얘네들은 기체들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고체 결정만 생각한다 그러면 얘네들은 물에 잘 안 녹다. 안 녹아요. 네. 그 다음에 전기전도성.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느냐.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 전기 통하니 안 통하니? 안 통하지. 네, 안 통해요. 고체일 때 이 양이온, 음이온이 단단하게 정전기적 인형으로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기 꽂아봤자 얘네들이 이동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얘를 가열해서 액체로 만들거나 또는 물에 녹아서 수용액으로 만들면 전기가 통하죠. 네. 얘네들이 액체로 만들면 양이온, 음이온이 떨어질 거고 물에 녹여도 떨어져서 이온화되니까 전기 꽂으면 반대극으로 이동이 가겠지. 네. 그러면 공유결합 물질은 전기가 잘 통하냐 안 통할까? 고체일 때 통할까 안 통할까? 안 통해요. 고체일 때는 안 통해요. 고체일 때 이거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어요. 네. 그치?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어서 안 통하는데 액체나 수용액으로 만들어도 얘는 안 통해요. 대체로 안 통해요. 왜? 그 이온이 형성되지 않으니까. 그치. 얘네들이 액체가 된다라는 거는 분자가 녹아서 떨어진다는 얘기고 떨어져도 얘가 중성 분자지. 네. 그게 없어 이렇게. 그게 없어. 왜냐면 원자결정을 녹이기는 굉장히 힘들어. 왜? 단단하게 공유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녹이려면 얘를 공유결합을 끊어야 되는 거지. 네. 그 온도가 굉장히 높겠죠. 만약에 끊었다고 하더라도 원자가 떨어졌는데 원자 중성이란 말이야. 그치? 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끌려가지 않겠죠. 그래서 고체와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없더라. 그 다음에 이제 녹는 점, 끓는 점. 자, 녹는 점하고 끓는 점을 비교해 봤을 때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라는 거는 인력이 어떻다는 거야? 세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온이면 이온 사이에 인력이 세면은 얘를 끊기가 어려우니까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은 거고 네. 이런 공유결합할 때 인력이 세면은 끊기가 어려우니까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은 거죠. 그치? 네. 근데 이게 좀 짜증나는데 오른쪽에도 이제 나올 텐데 이온결합 물질 녹는 점, 끓는 점 어떻지? 높아요. 네. 왜? 양이온, 음이온 막 결합하고 있지. 네. 그 정전기적 인형으로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가열해서 얘를 끊기가 쉬울 거 어려울까? 어려워요. 높아요. 근데 공유결합 물질은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누가 녹면적 끓는 점이 더 높을까? 원자결정. 그렇지. 이제 뭐 이해했죠. 원자 결정이 더 높겠지. 그래서 원자 결정은 녹면적 끓는 점이 높아요. 얘를 끓여야 되니까. 단단한 공유라. 공유라도 굉장히 단단한 거야. 네. 근데 분자 결정은 녹면적 끓는 점이 맞아요. 비교적 낮아요. 그러면 요거 세 개를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녹는 점, 끓는 점, 입력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온결합 물질 분자 결정, 원자 결정 중에 녹는 점, 끓는 점이 가장 높은 애는 누굴까? 누굴 거 아니야? 원자결정. 그렇지. 원자 결정이 가장 높아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그 이온결합. 그렇지. 이온결합 물질이다. 그 다음은 분자결정. 어? 그렇지. 분자 결정. 이런 순서가 돼. 네. 그래서 이거는 이온결합 물질이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 공유결합 물질이 녹는 점이 끓는 점이 높다. 그렇게 구별할 수 없고 좀 세세하게. 응? 그래서 뭐 원자 결정 대표적인 거 뭐 있었어? 뭐 다이아몬드. 굉장히 높죠? 녹는 점, 끓는 점. 그치? 네. 이온결합은 뭐 소금, 영원한 기준. 분자 결정은 뭐 얼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네. 순서가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책에 써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래프로 어디 나왔는데 그게 넘겨도 돼? 네. 아 다음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저기를 먼저 한번 볼래? 171쪽에 그래프가 하나 있죠. 네. 이거 뒤에서 하면서 또 한 번 얘기할 건데 다이아몬드는 알다시피 공유결합 물질이야, 그치? 네. 그 중에서 원자 결정, 공유 결정. 녹는 점이 어때? 굉장히 높죠. 가장 높지. 네. 네. 그 다음에 산화칼슘, 산화알루미늄. 요거는 금속, 비금속 결합한 이온 결합 물질이죠. 네. 그 다음 녹는 점이 높아요. 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배울 건데 칼슘, 알루미늄. 얘네들은 금속이야. 금속은 이제 금속 결합이라는 거라거든. 네. 얘가 녹는 점이 높고요. 그 다음이 가장 낮은 게 요거야. 분자 결정. 물 같은 거. 요거는 오히려 금속보다 녹는 점이 낮아요. 네. 너네 금속은 열을 많이 가해줘야지 녹지. 네. 근데 이거 어디 갔어? 분자 결정 얼음 같은 경우는 한 100도만 가해줘도 녹지 않아. 그치?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돼. 미리 한번 본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금속 결합에 대해서 배우는데 힘들어 보이네. 조금만 쉬었다 할래? 네. 괜찮아? 바로 할래? 괜찮아? 네. 응. 내가 한 번 좀 낮았어? 네. 계속 그래? 네. 힘들면 얘기해. 네. 30분 남았어요. 그러니까 힘들면 만약에 얘기하고 조금 쉬었다 하고 시간이 금세 가.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능 문제 아까 같이 수능 문제 한 문제 풀다 보면은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설명 한번 오래 가가지고 3점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 문제를 빨리 푸는 연습도 해야 되고. 일단 정답을 맞춰야 돼. 그치. 네. 정답을 맞추는 게 중요하니까 선생님은 아까쯤에 풀이할 때 자세하게 한 이유는 그냥 원리를 알기 위해서 자세하게 한 거고 네. 선생님 아까 풀이한 거지 다 안 써도 되는 거지. 네. 너가 머릿속에 답만 딱딱 골라낼 수 있으면 되지. 네. 수능은 그렇게 빨리빨리 해야죠. 한 문제당 몇 분? 1분 3. 그래 1분 30초. 응? 응. 되게 힘들어요. 1분 30초 금방 가. 자, 그 다음에
금속 결합이라고 했어요. 자, 금속 결합은 말 그대로 이제 금속 안에서 무슨 결합을 하고 있는데, 금속 결합은 자유전자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네. 전자 마이너스가 있는데 얘가 자유롭게 움직여다닌다 해서 자유전자 이렇게 얘기하거든. 네. 그럼 전자가 움직여가려면은 이 원자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원자가 전자가 움직여다니는 거야. 그래서 하나만이 맞죠. 응? 그거 원자 핵이 있고 여기 전자들이 막 이렇게 채워져 있잖아.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니? 그러면 이 바깥쪽 게 요 원자에게 인력을 이기고 도망가서 자유롭게 움직여 다니겠지? 네. 이 안쪽 게 떨어져 나갈 수가 있을까? 아니요. 아니죠.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원자과 전자가 떨어져 나가서 금속 원자들 사이를 자유롭게 움직여 다니는 거. 이게 금속 결합이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를 들면 책에는 뭐가 나왔냐?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은이 나왔나? 은반지가 하나 나왔죠? 네. 은을 한번 보면 뭐 은이라는 금속이 있어요. 그럼 은 안에 은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이제 은 원자들이 가득 차 있겠죠. 네. 그럼 은 원자 안에는 원자 핵이 있고 그 겉에 전자들이 돌아다니겠지. 네. 그래서 은, 또 은, 또 은, 뭐 이렇게 또 은, 뭐 이렇게 수없이 많이 결합하고 있겠지. 그치? 네. 근데 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들은 잘 떨어져 나가 안 나가? 안 나가요.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들은 요 원자에게 인력에 의해서 여기 붙잡혀 있어요. 네. 그러면 가장 바깥쪽 원자과 전자에 있던 전자들은 요 원자에게 인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멀리 있어서 네.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 네. 그러니까 떨어져 나간다 해서 완전히 튀어나간다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러면 요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이 원자에게 인력을 이기고 요 사이를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이렇게 자유롭게. 얘에 있던 전자도 막 이 사이를 막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녀요. 네. 튀어나가지는 잘 튀어나가진 않아요. 네. 왜? 요 사이만 막 돌아다니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 자유전자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원자와 이 원자를 이 자유전자가 빠른 속도로 막 돌아다니면서 이 결합을 유지를 시키는 거예요. 잘 끊어지지 않게. 네. 그래서 자유전자가 인력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야. 네. 그래서 이제 보자. 금속 결합. 금속 원소의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정점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 금속 원자가 있는데 원자는 중성이지. 네. 원자에서 바깥쪽에 원자과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 양이온이 되는 거지. 네. 떨어져 나가면 하나 떨어져 나가면 1 플러스 되는 거지. 네. 그래서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인력에 의해서 이 전자가 도망가진 않는다 그래서 이제 네. 요 사이를 막 돌아다니면서 얘와 얘의 결합을 유지시켜. 네? 네. 금속 결합. 그래서 특이한 거는 자유전자. 금속 원자, 중성에서 떨어져 나오는 전자인데 한 원자에 속해 있지 않고 수많은 금속 양이온 사이를 자유롭게 움직여간다. 자유롭게 양이온 사이를. 네? 그래서 밑에는 뭐 이런 그림 나오고 있어요.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가 있는데 자유전자가 이 사이를 자유롭게 움직여 다니는 지금 얘기한 거 똑같은 그림이고요. 그 밑으로 가면 이제 이 자유전자 때문에 금속 결합 물질의 막 여러 가지 성질들이 나타나는데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 금속 결합 물질의 성질. 네. 금속들은 빛이 비춰지면 광택이 나요. 보통 무슨 색 광택이 나냐면 은백색의 광택이 나는데, 그래서 뭐 철이나 뭐 알루미늄이나 뭐 은도 마찬가지고, 이게 빛이 있는 곳에 갖다 두면은 우리 눈에 반짝반짝 이렇게 빛이 나오죠. 은백색 광택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광택은 누구 때문에 생기냐? 자유전자? 그렇지. 이 금속 결합 물질의 성질은 저보다 자유전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금속이 있을 때 금속이 이제 금속 양이온하고 자유전자들이 막 여기를 돌아다니겠죠. 돌아다니지? 그럼 빛을 비추면 이 빛이 자유전자에 충돌이 되면 아, 네. 자유전자가 빛을 이렇게 반사를 시켜요. 이렇게 반사를 시켜서 우리 눈에 빛이 들어가게 되니까 광택이 나는 것 같이 보이게 돼요. 네. 광택, 은백색의 광택. 근데 다 은백색은 아니야. 뭐 금은 노란색, 구리는 붉은색 이렇게 다른 색깔이 띄기도 해요. 네. 그때 금속 표면에 자유전자가 빛을 받으면 빛을 잠깐 흡수했다가 방출시키거든. 네. 잠깐 흡수했다가 방출시키는 건 뭐야? 그냥 반사한다는 얘기야. 응? 네. 그래서 흡수했다가 방출하기 때문에 광택이 나고.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 금속들은 고체일 때 전기 통하니 안 통하니? 통해요. 통하죠.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네.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이온결합 물질이나 공유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 전기 통해요. 안 통해요. 근데 얘는 통하죠. 고체일 때 금속. 그리고 왜 통할까? 자유전자가 있어서? 그치. 자유전자도 다 그치?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금속이 있을 때 금속 양이온과 전자들이 안에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데, 여기다 이제 전기 꽂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플러스 전기를 꽂으면 전자들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올라가? 자유전자들이 플러스로 흘러가겠죠. 네. 그럼 흘러가는 게 있으니까 전기가 통하죠. 그 다음에 금속을 가열해서 녹였어. 액체로 만들었어. 액체로 만들어도 전기는 통해요. 통해요. 얘를 액체로 만든다는 거는 이 원자들을 끊는다는 건데, 네. 끊어도 여기 자유전자들이 그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나 전부 다 전기가 통하다.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림은 전기장이 없을 때, 즉 전기를 안 걸어주면은 자유전자가 불규칙하게 이동하다가 오른쪽으로 이제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장을 걸어주면 자유전자들은 플러스 쪽으로 일제히 흘러가겠죠. 그래서 전기가 통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밑에를 보시면 열전도성. 열 통할까 안 통할까? 금속들 통해요. 통하죠? 그래서 금속 한쪽을 가열하고 있으면 이쪽을 만지고 있어도 어떻게 따뜻하죠? 네. 그럼 왜 열이 통할까? 자유전자. 그렇지. 이쪽을 가열하고 있으면 이쪽에 있던 자유전자가 맨 처음에 열 에너지가 없겠죠? 네. 근데 얘가 양이온 사이를 자유롭게 움직여 다니니까 이 열 에너지를 가지고 오른쪽까지 오겠지? 네. 그럼 여기도 따뜻해지겠죠? 에너지가 전달되니까. 그치? 네. 그 말이고. 크다. 자유전자가 열 에너지를 얻고 그 열 에너지로 전달을 하죠. 그 다음에 연성전성이라는 말 아니? 뭐 늘어나는 성질. 연성은 뽑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뽑힘성. 전성은
건데 금속들은 가열해서 녹여서 네. 찰사같이 가늘게 뽑아낼 수가 있어. 네. 특히나 금 같은 경우는 금을 녹여서 굉장히 가늘게 금실 같은 걸로 뽑아낼 수도 있거든. 그럼 네. 뽑힘성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죠. 연성이 좋죠. 네. 그다음에 전성은 펴짐성이야. 금속들을 꽝꽝 두드려. 그럼 어떻게 돼? 펴지죠. 네. 그래서 금속들은 연성과 전성이 좋다. 뭐 크다. 근데 이렇게 힘을 줘서 막 꽝꽝 두드려도 금속들은 깨지진 않아요. 왜 안 깨질까? 그 자유전자. 그치. 얘를 꽝꽝 두드려서 얘 양이온들 사이, 즉 원자들 사이에 배열이 흐트러진다고 하더라도 네. 자유전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돌아다니면서 이 결합을 계속 유지시켜주죠. 연성 크다. 외부 힘에 의해서 변형, 모양은 바뀌어도 이 자유전자가 계속 이동하면서 금속 결합을 유지하기 때문에 부서지지 않고 펴져나요. 그 다음에 녹는점, 끓는점. 높을까 낮을까? 높아요. 높죠. 왜? 뭐라고 얘기하냐? 그 정경기적 인형으로 뭔 정경기적 인형이야? 완전 어떤? 정경기적 인형은 맞죠? 양이온과 전자 사이에. 네. 그러니까 자유전자가 이 양이온들, 원자들 사이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결합을 유지하고 있죠. 네. 그 결합이 단단하기 때문에 얘를 가열해서 끊으려면 힘들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녹는점, 끓는점이 높다. 맞아. 정경기적 인력도 맞아. 얘가 양이온이고 전자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정기적으로 입력에 의해서, 그치? 네. 그래서 녹는점, 끓는점이 높다라는 거는 실온에서, 평상시 온도에서 무슨 상태? 고체 상태. 고체. 녹는점, 끓는점이 높으니까 평상시 상태에서는 고체로 존재하는 거지? 네. 그리고 그치. 금속 양이온하고 자유전자의 정전기적 인력에서 강하게. 수는 그런데 액체죠. 네. 너네 금속 중에 수는 액체다. 그러면 얘는 녹는점, 끓는점이 좀 낮다라는 거죠. 아, 네. 그지? 네. 그 알칼리 금속이 일족인데 일족에 뭐 있었어? 수주. 수소는 알칼리 금속이 아니고 아, 진짜? 리튬, 나트륨, 네. 뭐 칼륨, 루비디움, 세슘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알칼리 금속의 성질 이런 거 1학년 때 통합과학에서도 한번 나왔었는데 알칼리 금속은 금속인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 반응성이 크면서 무른 금속이다. 그런 거 들어봤니? 그래서 칼로 잘라도 잘려지고 아, 네. 손으로 이렇게 부러뜨려도 부러져요. 이거는 알칼리 금속들. 그래서 알칼리 금속들은 무른 금속이라는 거는 요 양이온과 전자 사이에 요 붙어 있으려는 인력이 다른 금속에 비해서는 좀 작아요. 정전기적 인력.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녹는점, 끓는점이 낮은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금속결합 물질의 성질들은 전부 다 자유전자 때문에 그런 건데 네. 광택, 전기는 고체, 액체 다 잘 통하고 열 잘 통하고 연성과 전성이 크고 녹는점, 끓는점은 높다. 높다. 하지만 녹는점, 끓는점이 높아도 아까 배운 공유열. 예, 원자결정, 그치? 네. 공유결합하고 있는 원자결정에 비해서는 낮죠. 그리고 이온결합보다도 어때? 맞아요. 낮아요. 그런데도 높아.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은 아까 전에 그래프 잠깐 봤듯이 너는 백신 맞는다는 얘기 없니? 저요? 고3이잖아. 저 맞는데요? 그 7월 23일 날 맞아요. 그치. 고3들은 맞는다 그러는 것 같더라고, 그치? 네, 맞아요. 날짜도 나왔어? 네, 나왔어요. 뭘로 맞는데? 화이자요. 화이자? 2번 맞아요. 1차 접종 한 번으로 항체가 잘 안 생기니까. 생명 배웠듯이. 응? 네. 백신이라는 게 뭔지 알잖아. 그럼요.
그러면 뭔데? 백신. 뭔데? 항체가 생기게 도와주는 거 아닌가요? 항체가 생기어 기억세포 몸속에 남는 네. 거지. 근데 한 번에 만들어지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안 만들어지는 사람도 있고, 한 3차 접종까지 해도 항체가 안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기억세포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주사를 맞더라도 조심해야 돼. 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녹는 점, 끓는 점 같은 거를 봤을 때 여기는 대표 녹는 점. 얘네들이 끓일 정도면 온도가 엄청나게 높아야 돼. 그지? 네.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는 무슨 공유결합. 공유결합하고 있는 것 중에 공유결합. 아니 원작이. 원자결정이죠. 네. 얘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누구? 공유결합. 이온결합하고 있는 거지. 이런 거. 양이온, 그치? 네. 그 다음은 누구? 방금 배운 금속결합. 금속결합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은 누구? 분자결합.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것 중에 분자결정. 그러니까 분자결정은 한 분자 안에서는 공유결합해서 단단하지만 분자하고 분자 사이의 인력은 약하죠. 네. 뭐 대표적으로 얼음. 뭐 얼음 같은 거 예를 들어 얼음 같은 거는 무슨 결합하고 있다 그랬어? 수소결합. 수소 결합하고 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여기서 분자 안에서는 공유결합을 하고 있지만 분자 사이의 결합은 뭐 수소 결합같이 얘네들에 비해서는 약한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운적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금속, 물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쪽에 들어가겠죠. 좀 낮이. 이해됐죠? 음운적 낮은. 아,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고, 그리고 이런 결합의 세기, 그러니까 결합의 세기만큼 인력이 생기는 거죠. 인력의 세기에 따라서 녹는 점은 결정이 되는 거죠. 됐지? 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밑에 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물질들의 성질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얘가 지금 무슨 결합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내보자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 탐구자료창 표를 한번 봅시다. 네. 이런 걸 가지고 또 문제 낼 수가 있겠죠. 표를 보니까 지금 시험 문제 나오면은 이게 어떤 물질이라고 안 주어지고 또는 주어지더라도 뭐 이렇게 어떤 물질이라고 안 주어질 수도 있어. A, B, C, D, E 뭐 이렇게만 주어질 수도 있고. 네. 그럼 A 염화나트륨 한번 보자. 고체일 때 전기가 안 흐르는데 네. 근데 액체나 수용이길 때 흐르네. 그럼 뭐야 이거? 이온결합. 그렇지. 이온결합하고 있는 거의 특징이 액체나 수용일 때 말이지. 네. 그래서 얘는 이온결합이야. 그 다음에 B는 고체일 때 안 흐르는데 액체나 수용에서 흐르네. 그럼 B는 뭐야? 이온결합. 이온결합이지. 산화칼슘. 여기 뭐 C 나왔어. 그럼 C는 고체일 때 안 통하는데 액체나 수용에서도 안 통한대. 그럼 뭘까요? 공유결합. 공유결합이죠, 이거는 공유결합. 설탕 화학식은 잘 나오지 않아요. 참고삼아 알아두세요. 이렇게 돼요. 12, 22, 11 뭐 이렇게 되거든. 잘 나오진 않아. 왜? 근데 그 이온결합 A랑 B랑 녹는 점이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그건 얘기해줄게 이제. 네. 다음부터 이 결합 종류만 보자고. 네. 이 공유결합 중에 분자성 결정이니까 원자성 결정이니까.
혈탄. 분자수. 분자성이죠. 이런 여러 개가 분자로 돼 있는데 분자 인력은 공유혈압이 아니야. 네. 분자성이죠. 그다음 B는 다이아몬드 뭐 나와 있으면 딱 나오죠. 네, 고체일제 안 통하고 메체일제가 안 통한대. 수용액에서는 밑줄만 그어져 있는 이유는 뭐야? 얘는 물에 안 녹죠. 안 녹으니까 그냥 빼는 거지, 그치? 그럼 얘도 아무튼 뭐야? 다이아몬드 탄소 덩어리인데 공유랑 물질 중에 뭐야? 원자 결정이죠? 네? 원자 결정. 분자 결정. 그다음 2는 알루미늄 딱 나오면 뭐 나오는데 고체일제 유일하게 전기 통하죠. 금속 결정이죠, 그죠? 네. 알루미늄, AL, 금속 결합물질, 금속 결정이죠. 자, 그래서 얘네들의 일단 전기 전도성만 보더라도 얘네들이 어떤 결합들을 하고 있다 종류가 나올 수가 있고. 네. 그럼 하나가 지금 물어본 거. 얘하고 같은 이온 결합 물질인데 지금 녹는 점이 좀 차이가 있죠? 네. 왜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면? 생각해봐. 이런 것도 문제 낼 수 있죠. 몇 플러스야? 1 플러스 1은 그럼 나오잖아. 네. 1 플러스 1 마이너스가 인력, 정량비적 인력이 세겠니? 2 플러스 2 마이너스가 세겠니? 2 플러스 2는 이게 세죠. 그러니까 이게 인력이 세니까 끊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얘가 녹는 점이 왜 더 높냐 그러면은 위에 거보다 어때? 전하량이 크다. 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전하량이 크니까 끌어당기는 정전기적 인력이 어떤 거야? 크다. 더 큰 거죠, 위에 거보다. 그치? 네. 뭐 이런 식으로 되죠.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얘기했듯이 이 결합하고 있는 물질 중에 녹는 점, 끓는 점 1등이 누구야? 녹는 점 1등. 가장 높은 애. 원자력. 얘죠? 다이아몬드. 그치? 그치? 네. 응, 그 다음. B. B하고 A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온 결합. 그치? 그 중에는 얘가 더 높죠, 그죠? 네. 그 다음. 그다음에 그 금속 결합. 그렇지. 방금 전에 했잖아, 위에 그 다음에 공유결합하고 있더라도 분자 결정은 가장 낮죠, 그죠? 그럼 만나볼까? 얘가 가장 높지? 네. 1등. 그 다음은 얘네죠? 2등. 그 중에는 얘가 전하량이 크니까. 그 다음은 얘죠? 3등. 그 다음에는 4등. 이렇게 되겠죠. 그쵸? 볼 줄 알겠어요?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나 볼 줄 아시면 돼요. 자, 완자는 일단 내신 위주의 교재이긴 한데 네. 완자에도 이 대표 자료 분석 문제 있죠? 아, 네. 요게 이제 수능 형태의 문제들을 좀 풀어놓은 거고 뒤에 수능 문제들도 있잖아, 그지? 네, 맞아요. 다 풀어봐야 돼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뒤에 생명도 얘기를 해야 돼, 너가. 네. 생명이 어디 어렵다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분자 구조 다음 시간에 한번 배우도록 할게요. 네. 조금 쉬었다가 오늘은 가면 다음 구독과 좋아요 꾹꾹.